재혼은 반드시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재혼, 이혼, 삼혼, 사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 나는 솔로, 돌싱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내 바로 옆에 동반자가 없음으로 인해 외로운 감정이 문득문득 들어와 중년에 재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재혼 이혼이 초혼 이혼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재혼은 하지 말고 그냥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로 또는 애인 관계로 가볍게 지내라고들 합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도 늦지 않는데 만나자마자 확 불타오릅니다. 감정에 따라 재혼을 성급하게 결심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운명처럼 느껴져 놓치기 싫어집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기억이 사라져 재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판단력도 인내력도 흐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뜨겁게 만나 사랑해도 왜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리는 재혼,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재혼 전에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구보다 나를 생각해주고 다정하기도 하고 한없이 맞춰주는 모습에 재혼을 결심합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전 남편의 주사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남자는 나 술 잘 안 먹는다. 연애 때에도 술을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일주일에 3일 내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주사를 부리는데 내가 이전에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이해해 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살 거니까 바로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대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혼을 결심한 상대의 조건을 어디까지 따져봤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냉철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만난 운명 같은 사랑이 금방 식어버린다면 이전보다 더 큰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기 때문에 재혼 결심을 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말과 행동은 어떤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헤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혼도 마찬가지로 이전 결혼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꿈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달콤한 꿈에서 깨지 않으려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자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80대 할아버지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만 돌아봐도 혼자서도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혼자 외로움 느끼며 하루하루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고 여행 다니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면 여유가 생겨 재혼 결심에 대한 판단이 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기며 살 수 있는데 무리하게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각의 자녀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혼 때 이미 결혼의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따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남녀가 재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재혼을 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정기적인 성생활을 위해, 두 번째는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세 번째는 노부모 부양을 위해서이지만 여자는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자신 혼자서는 노후까지 자신이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남자가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한 달에 꼬박꼬박 300만 원 이상 주겠다 하면 그것만 믿고 재혼을 했다가 혼자 양말을 빨고 집을 청소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재혼할 때 자녀로 인한 문제도 상당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재혼은 사랑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처럼 똑같이 대하겠다고 하지만 재혼 후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자녀에 대한 차별 문제였습니다. 옷 사준 비용과 학원 비용 등을 계산했더니 5배,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니 이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의 자존감까지 낮은 상태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상대가 갑의 입장에 있다면 재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만 꼬여 있습니다. 내가 을의 입장이면 상대가 떠날까봐 매일 불안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연애를 하면서도 쉽사리 헤어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실행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중년의 삶을 축하할 때 이제는 꽃길만 걷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꽃길만 걷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혼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타인을 만나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꽃길만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유를 찾아 더 좋은 만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판단력과 인내력, 기억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신다면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좋은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선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부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성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독함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 부모 역할, 자식 역할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지 말고 내 진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을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음을 꽃 피우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고 답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할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실수는 아주 평범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재혼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아무나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한 사람과 친구처럼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이제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